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저항 나온다. 저항. 세 번째. 저항은 뭐라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뭐라 그래? 저항이라 그래. 일단 너가 외워둘 거는, 알아둘 거는 저항은 절대로 전류랑 친하지 않아. 항상 반대로 움직여. 저항이 커지면 전류색이 약해지고 전류색이 세지면 저항은 약해지는 거야.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저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자, 이걸 기억하자. 저항은 네, 중요한 거 하나 나온다. 저항은 단면적 분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자, 이걸 풀어보자. 첫 번째. 저항은 어디에 비례한다고? 누구에 비례해? 첫 번째. 뭐에? 길이에. 두 번째. 저항은 비례해. 뭐에 비례해? 단면적 분의 1에 어떻게 된다고? 비례해. 다르게 얘기하면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거야. 그렇지? 이제 잘 생각해야 된다. 자, 길이에 비례한다. 내가 조건을 2개 줄 거야. 자, 도선이 2개 종류가 있어. 하나는 길이가 L이고 다른 하나는 길이가 2L이야. 단면적은 둘이가 똑같아. 똑같은 단면적에는 하나는 L이고 얘는 얼마? 2L이야. 내가 뭐라 그러니? 저항은 전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정도를 보면 돼. 너가 여기를 통과해야 돼. 너가 전하야. 내가 야를 통과해야지만 여기 갈 수 있어. 그럼 너거의 이동을 방해하는 게 얘거든. 너거 키가 이만하다고 치자. 얘를 통과해야 돼. 막 수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이동하려면 불편하지. 그러니까 너가 걸어가는 걸 얘가 방해하는 거야. 얘 길이 나타남으로써. 도선 안으로 얘가 들어가야 돼. 근데 얘는 L만큼만 이동하고 빠져나와. 근데 얘는 L을 가고도 또 L을 더 와야 돼. 그럼 어디가 더 힘들어? 힘든 게 저항이 큰 거야. 너거를 방해했으니까.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저항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야 되니 너거? 누가 더 커? B가 더 커. 됐지? 단면적은 이거야. 요렇게 똑같은 L만큼의 크기가 있어. 근데 얘는 똑같은 L인데 얘는 단면적이 S인데 얘는 단면적이 3S인 거야. 자, 너가 여기를 걸어가야 돼. 똑같이. 여기 앞에 걸어가야 돼. 누가 더 편해? C, D 중에 보자. C, D 중에 누가 더 편해? D. 누가 더 불편해? 자, 불편한 게 저항이 어떻다고? 크다. 너를 방해하니까. 그럼 C와 D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누가? 뭐가? 저항이. 근데 단면적은 누가 더 컸니? D잖아. 그럼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지고 단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은 어떻다? 크다. 그래서 반비례하는 거야. 알았어? 됐지? 그래서 길이와 단면적인데 저항은 단면적 분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라는 얘기다. 자, 너가 이거 단면적 어떻게 구해? 단면적 다르게 구해봐. 단면적 어떻게 구해? 단면적. 단면적 구하는 공식 얘기해봐. 수학이잖아. 단면적은 야. 반지름이 R이야. 야, 단면적. 뭐라고? 그래. 어려운 거 물어나. 뭐라고? 파이 R 제곱이잖아. 만약에 문제에서 단면적이 나오면 단면적 그대로 쓰면 돼. 근데 반지름이 나와. 문제에서. 얘가 2라고 나오고 얘는 1이라고 나와. 얘의 반지름은 얼마? 1. 야의 반지름은 얼마? 2야. 만약에 얘가 10옴이었어. 얘가 몇 옴인지를 물어보거든. 해보자. 몇 옴이게? 야, 단면적은 야는 얼만데? 단면적 구해. 단면적 얼마야? 파이 빼고 얼마야? 1이야. 야는 얼마야? 4야. 그럼 단면적이 몇 배지? 4배야. 그럼 저항은 몇 분의 몇 된다고?
4분의 1이야. 그럼 10 곱하기 얼마야 돼? 4분의 1이니까 얼마야? 2.5야. 그치? 그러면 얘는 얼마 돼야 돼?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해야 돼. 단면적은 그대로 하는 거야. 반지름 나오면 뭐 해야 된다고? 뭐? 제곱했는 만큼의 반비례하는 거야. 알았지? 문제 잘 봐야 된다. 자, 거기에 예제 1번 보자. 길이가 L, 단면적인 S인 어떤 도성의 저항이 10ohm인데 부피는 그대로 이제 길이를 2배, 3배로 늘리면 도선의 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봤다. 부피는 그대로인 채가 무슨 말이야? 응? 부피는 그대로인 채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이라고 했다. 야, 봐. 2가지 경우를 얘기해줄게. 요 경우와 요 경우를 보는 거야. 자, 얘는 단면적은 그대로인데 뭐만 늘어났지? 길이만 늘어났어. 그럼 부피도 늘어나지. 내 말 이해하고 있자. 야 곱하기 높이 있는 게 부피잖아. 근데 야는 단면적이 줄어들었어. 얘가 단면적이 S였어. 근데 단면적이 야가 2분의 1S가 됐어. 길이가 L인데 얘는 길이가 2L이 됐어. 야 부피 L 곱하기 S지. 야 부피 2L 곱하기 2분의 1S지. 결국 얘하고 얘하고 부피는 어때? 같아. 무슨 말이냐면 길이가 늘어난 만큼 얘를 그냥 잡아당겨 너 차륵 만든 다음에 쭉 늘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단면적 줄어드는 대신에 뭐가 늘어나는데? 길이가 늘어나지. 그럼 결국 얘만큼을 반으로 쪼개서 얘를 뒤로 연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 말 이해했지? 얘를 잘라서 붙이면 똑같은 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부피는 그대로인 채 길이를 늘렸어 라는 단어가 나와. 부피는 그대로야 무슨 말인데? 단면적은 줄고 길이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난 거야.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아까 했는 것처럼 부피는 그대로인 채로 길이가 2배가 됐어. 해본다. 길이가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어. 그럼 단면적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어? 그럼 내가 뭐라 그러니? 저항은 단면적 분의 뭐라고? 길이야. 단면적 2분의 1 됐고 길이는 몇 배 됐는데? 2가 됐어. 그럼 전체 몇 배가 되는 거야? 4배야. 그래서 원래 15ohm였는데 4배 하면 몇 ohm이 되는 거야? 40ohm이야. 알았지?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야? 부피는 그대로인 채로라고 얘기했어. 밑에 문제는 10ohm인데 부피는 그대로인 채로 늘려서 길이를 2분의 1배로 했대. 길이를 얼마로 했다고? 부피는 그대로인데 길이를 얼마? 2분의 1배로 했어. 길이가 2분의 1배가 된다. 단면적은 몇 배가 돼요? 몇 배? 2배야. 왜냐면 꼭 펜는 값이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그럼 단면적 분의 길이니까 2분의 얼만데? 2분의 1이니까 전체 몇 분의?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2.5ohm이 됩니다. 라고 해야 돼. 예제 3번. 길이가 L, 반지름이 R인 어떤 도선의 저항이 10ohm일 때 이 도선과 같은 재질의 길이는 같고 반지름이 2배 더 큰 도선의 저항은 얼마인가? 길이가 L이고 반지름이 얼마야? 이번엔 뭘로 나왔어, 얘들아? 내가 얘기했잖아. 반지름으로 나왔어, 문제가. 근데 반지름이 2배가 됐대. 원래는 R이었는데 2R이 됐어. 그럼 얘가 단면적을 보자. 이 단면적이 S야. 그럼 얘는 단면적이 얼마가 되니? 2R의 제곱이니까 얼마? 4S가 되지. 이해했지? 그래서 단면적이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4라고 집어넣어야 돼. 됐니? 문제 나온다. 처음에 외워야 될 게 뭐라고? 저항은 단면적 분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외운다. 문제 나온다. 자, 이게 너가 첫 번째 외워야 되는 식. 요 저항에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게 도선의 재질이거든. 어떤 도선을 만들었느냐, 어떤 소재로 만들었느냐, 이거를 비저항 값이라고 얘기한다. 응?
그래서 얘에 따라서 우리는 도체랑 부도체를 생각할 수 있는데 비저항에는 비례하거든. 도체는 전류가 엄청 잘 흐르는 거야. 부도체는 전류가 거의 안 흐르는 거거든. 그럼 누가 저항이 더 큰 거야? 도체가 더 큰 거야. 누가 비저항이 큰 거냐? 얘가 훨씬 더 큰 거야. 비저항은 비례하거든. 저항에. 알았지? 그게 이제 그 재질에 따라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야. 됐니? 자, 이제 중요한 거 한다.